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이오와 비대면 관련주 중심으로 하반기 급등주 논리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오른 상태, 그리고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했고요.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바이오 테마는 모멘텀과 함께 바닥권 중심으로 준비했고요. 비대면 테마는 실적 바탕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급등주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이제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그리고 비대면 테마라고 보는 거고요. 바이오 테마 중에서도 이제 그 첨생법 관련주를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 첨생법이 국회 통과가 됐고, 올해 8월서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6월도 이제 끝자락에 접어들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첨생법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급등주라는 게 보통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에서 탄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비대면 관련 중에서는 한 종목은 이제 역사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이고요. 한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한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적과 모멘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바닥권이 유리하고요. 모멘텀이 있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모멘텀을 확보한 상태라면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이제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주도주 역학관계를 충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먼저 그 3번서부터 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기존의 어떤 주도주, 그 바이오라든가 좀 비대면, 기존 주도주와의 어떤 그 논리적인 역학관계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제2의 카카오라는 종목을 발굴했습니다. 뭐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한 연말 정도 본다면 최소한 한 50%에서 많게는 한 100% 정도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상당히 우량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또 시장 맥락에 상당히 잘 들어간다고 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맨 끝 부분에 체험 VIP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주도주 역학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에 화면이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아래가 이제 HLB죠. 보시면 이제 그 HLB는 과거, 뭐 HLB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한 시대를 풍자했다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바이오 내에서도 뭐 핵심 주도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18만 9천 원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과 함께 6개월 동안, 약 한 6개월 동안의 충분한 어떤 그 물량 소화 과정이라죠. 기간 조정을 거쳤고요. 그 HLB가 조정받는 그런 가운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혹은 삼성 바이오로스는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6만 원대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했죠. 지금 그 화살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6만 원에 추천해 6만 원대 추천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그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면 바이오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전개되는 것이죠. 그 셀트리온 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있던 매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충분히 그 기간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HLB와 같은 바닥권에서 출발한 종목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뭐 당장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당장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뭐 넉넉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HLB 쪽으로 어떤 그 상승 환경이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HLB도 뭐 시가총액 그 2위였죠. 2위였다가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뺏겼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정을 받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단연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HLB가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주도 역학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첨생법 관련 중에서 NK맥스입니다. NK맥스가 우리가 일봉으로 보게 되면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게 좀 주봉이거든요. 장기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 원에서 이제 그 5천 원대까지 급락했던 부분은 이게 사실 돌발적인 부분이죠. 돌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면 만 원에서 이제 한 15,000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그 전체 주봉상 장기로 봐서는 이제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봉 보시면 이제 지난 그 6월 2일이었죠.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 이제 밀렸는데 이때 좀 글쎄 기술적인 뭐 상처를 입었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대량 사상 최대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에 흔히들 피리칩이라는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위에 이제 그 우리가 영망치형이라는 패턴을 이제 영망치형이라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기술적으로 좀 상처를 입었어요. 그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박스 하단 정도가 이제 14,000원대 초반 같은데요. 14,000원대 초반에서 하방 경직이 유지가 된다면 NK믹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K믹스 NK라는 게 이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죠. 자연 살해 세포. 우리가 면역 세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면역세포 치료가 자가 면역세포 치료가 있고 이제 타가 면역세포 치료가 있는데 얘기하면 좀 길어지고요. 자가 면역세포의 치료 이제 가능한 거죠. 첨생법이 통과가 되면 8월에 통과하기 때문에 뭐 NK믹스도 그 전에는 한번 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NK믹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도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시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내년까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회사 NK믹스 아메리카가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 중인데 뭐 안 될 수 있지만 된다 하면은 사실 그 우리가 또 새로운 시각으로 NK맥스를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첨세법 관련주, 첨세법 수혜주죠, NK맥스. 두 번째는 코아스템인데 코아스템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코아스템은 이제 뉴로나탈이라는 거죠.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루게릭병 아시죠? 근육이 이제 마비되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 미국의 어떤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이미 지정이 됐어요. 근데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일봉을 보도록 하겠는데 여하튼간에 장기 주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거의 뭐 주가는 바닥권 수준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세 분석을 본다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여하튼간에 뭐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술적 완성도는 나름대로 굉장히 높아 보이죠. 자, 지금 이제 지난 3월달 고점을 돌파하고 주가는 이제 프레토 지선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량 거래 터진 지역 보면은 이때가 이제 삼상을 신청을 했는데 삼상이 이제 보류가 된 거예요. 뭐 삼상이 이제 안 된 게 아니라 실패한 건 아니라 보류가 돼서 지금 자료를 보강 중이거든요. 이때 이제 상당 부분의 매도세가 이제 많이 이탈이 됐다고 보는 거죠.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이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하고 호재와 확신에 의해서 분산한다, 팔아먹는다는 그런 얘기죠. 세력들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쌀 때 주식을 매집해서 언제 팔아먹느냐?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그때 이제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코아스템도 첨생법 수혜주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8월인데요. 8월이면 사실 지금 빠르면 뭐 6월이라든가 7월 정도에서는 7월 정도면 거의 이슈화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취매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대면 관련주 중에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준비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하면 저희가 2012년 초에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또 주력주이기도 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3,000원대에서부터 이제 거의 뭐 2만 원대까지 이제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자, 하여튼 지금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일봉 차트 부분은 이제 장기, 중기 이동 평선이 우하향에서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된 지역에서 완벽하게 결집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돌발적인 상황으로 주가 이제 빠졌지만, 그거를 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에서 다시 도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따라서 하면 안 되죠. 오늘 같은 경우 따라서 하면 이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당분간 지수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봐야 돼서 눌림목 조정이 들어올 때 오늘 만약에 이 정도로 끝난다면 뭐 이틀이나 3일, 4일 정도 눌림목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매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수급 체계가 좋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논리, 명분,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기술적 완성도를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보고 어떤 상승 논리죠.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모멘텀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이제 최근 나온 이제 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6월 1일자 보고서 같습니다. 올해부터 뭐 환경을 탈퇴한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회사 실적이 상당히 이제 많이 좋아집니다. 보면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K9,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우리가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예요. 마스크 생산 업체. 실적이 상당히 좋고, 한컴 MDS 같은 경우 이제 솔루션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에로티라든가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솔루션을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한컴 MDS 실적도 많이 좋아진다고 하죠. 여기 이제 아래 나오네요.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방독면 예상, 방독면 관련주도 되고 또 B2C 황사 마스크 판매 호조로 가파른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래 보시면 이제 예상 2020년 예상 실적은 안 나고 있는데 일단은 2018년도 이제 400 영업이익이 이제 420억으로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올해 그 작년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330억으로 좀 줄는데 이 과정 속에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이제 450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전망치가 400억 정도만 넘어준다라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 우상향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관련주가 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튼간에 한국컴퓨터 역시 오늘 이제 강세인데요. 뭐 눌림목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독스라고 해서 이제 아마존 워크독스로 이제 글로벌 오피스 시장 본격화. 이게 뭐 납품이 아니라 이제 탑재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모멘텀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래쪽 그 밑줄 친 부분은 비대면 수혜주라고 부르는 거죠. 뭐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수요가 비대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B2B 회사 대 회사가 되겠죠. B2B 혹은 B2C 분야에서 오피스 매출 성장이 매출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주요 연결 자회사 실적 기여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까 한컴, MDS라든가 뭐 마스크 관련 회사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콜센터 등 신사업에서도 매출이 가시가 되고 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그 확장성도 뛰어난 그런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DNC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웹툰이죠. 그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그 보고서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우리가 K-팝을 출발로 해서 K-드라마에서 K-웹툰. 사실 굉장히 그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 것 같아요. DNC 미디어 보면 이제 일본 보시는데, 일본 보면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 과정인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가 혹은 이제 NHN 한국사이버걸즈 이렇게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특히 이제 NHN 한국사이버걸즈 같은 경우 조종기 때 거래량이 좀 많이 수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탄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DNC 미디어 보니까 조정받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이제 급가발하고 있죠. 이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과관계라고 보는 거죠. 상승이라는 것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죠. 에너지 원인이 되는 거죠. 주가가 얼마만큼 오르냐? 그것은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 주가 조정기 때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잘 제압을 하고 잘 주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 이제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자, DNC 미디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26,000원대 전후에서 이제 프레토 지선을 확보하고 있는데, 뭐 살 수만 있다면 26,000원 정도 전후에서 26,000원 초반이라든가 26,000원이 살짝 깨질 때 사면 좋겠지만 그 가격대를 이제 안 준다면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DNC 미디어도 우리가 비대면의 핵심주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최근 이제 보고서입니다. 미래세 증권 보고서인데요. 웹툰이 잘 될 것 같으면 대장 CP사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CP라는 게 컨텐츠 프로바이더입니다. 컨텐츠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죠. 만드는 회사라고 부르는 거죠. 만드는 회사. CP 소속의 어떤 작가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하여튼 이 웹툰은 사실 한국이 종주국이에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아톰이라든가 황금박쥐 또 뭐 마징가 제트 저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 한국말을 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만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일본 만화를 수입한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도 웹툰을 이제 많이 수출하고 있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웹툰이 당연히 이제 일본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자국의 어떤 그 작가들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제품이라고 그러는 거죠. 대단하죠. 지난번에 TV에서도 한번 K-웹툰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K-팝을 넘어서 K-드라마도 대단한 인기죠. K-드라마에서 또 웹툰으로 어떤 탄탄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이제 CP사들이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올리는 거죠. 보시면 이제 카카오 쪽에서 상당 매출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동사는 카카오 페이지 핵심 컨텐츠 공급자로 거래액이 유사한 궤적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건 카카오 성장하고 이제 함께 한다고 보는 거죠. 최근 4분기 카카오 글로벌 웹툰 소설 거래액 증가율이 46%, 41%, 49%, 52%니까
지금 뭐 경기가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대단한 성장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매출액은 보더라죠. 2016년도에는 매출이 없었고 2017년도에 이제 그 매출액이 270억에서 2018년도에 320억, 420억, 작년에 42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예상 매출이 590억, 590억. 보시면은 뭐 내년도까지 고성장세가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 3년, 4년 동안 매출도 그렇고 영업 이익도 그렇고 역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물론 이제 4년으로 판단하는 게 좀 무리가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이런 거 어려운 경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제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고, 그게 역사를 좀 돌파하고, 앞서도 우리가 차트를 봤죠. 옆으로 좀 잘 다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상승 전환되면서 어떤 시장 가수요가 개입되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 보면 이제 50억에서 60억, 그리고 작년에 이제 80억에서 올해 예상이 이제 130억인데, 이게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이렇게 나온다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볼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을 보면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작년 8월서부터 현재까지 DNC 미디어 저희가 보는 이제 그 YG 리포트의 이제 제목입니다. 리포트 보고서인데 보면은 최근 거서부터 보죠. 미래에셋증권에서 SM 스튜디오 디래곤 그 다음 그 SM이라는 건 이제 K-팝을 의미하는 거고, 그 스튜디오 디래곤은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럼 이제 K 드라마, 그 다음은 이제 K 웹툰이라고 본 거죠. 뭐 아래도 나와 있죠. 웹툰은 코로나가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가는 K 웹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토리가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잘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대면 관련주, 앞서 이제 뭐 한글화 컴퓨터도 얘기했지만 DNC 미디어 역시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또 명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 스토리가 사실 굉장히 탄탄하죠. 이거 우리가 아주 어려운 영역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뭐 실패한 것도 많이 있죠. 카카오를 저희가 이제 작년 4월에 11만원에서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그때 목표가, 저희 방송을 이제 회원분들도 수백 명이 보십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카카오를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역사일고 좀 돌파하면 이제 30만원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 계산법이 나름대로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 표시는 뭐냐면, 저희가 유튜브를 이제 최초로 해서 체험 VIP를 받은 게 이제 10월서부터요. 10월에도 당연히 바보가 아니라 카카오를 체험 VIP 가입하시면 다 카카오를 다 사드리죠. 이때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 14만원대, 저 14만원대, 13만원대였습니다. 13만원대.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전량, 27만 9천원, 9,500원 갔을 때, 이날, 그 전날하고 그날 전량 저희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중요한 겁니다. 매수를 잘하면 매도는 자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주가가 한 160% 정도 올랐거든요. 1년이 조금 넘었죠. 1년 한 2개월 만에 이런 거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끌고 가면서 발생한 수익이, 그게 온당한 자기 수익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라고. 제2의 카카오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아직 대회비입니다. 회원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제2의 카카오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중을 거의 한 30%까지도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거의 뭐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까지 최소한 뭐 한 50%에서 많게는 한 100%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체험 VIP 한번 해보시면은, 최근에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저희가 50% 매도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량 매도했죠. 뭐 카카오도 매도해서 지금 이제 신규 종목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